다군에서 보는 저 서경대입니다. 서경대. 서경대가 이제 그쵸. 다군에. 그러니까 서경대는 예체능을 빼니까 지금 다 다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군, 인문계열, 광운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들이 제법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광운대의 자연계열하고도 조금 연동될 수 있거나 아니면 아무튼 좀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요과 한번 지원해 봐야지 하는 정도의 과들이에요. 제일 높았던 게 법학부 83.8, 그다음에 제일 낮았던 게 국제통상학부 80.5였고요. 항공대는 경영학부 80.67, 다군에 경영학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는 다군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높은 게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79.7, 반대로 제일 낮았던 게 소비자학과 72.3, 그리고 이제 처음 본 서경대 제일 높은 과가 공공인재학부에 속해 있는 경찰인정학과 있어요. 이게 72.8로 요 라인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면 거의 인천대 요 다음 라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인천대가 서경대보다 좀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제일 낮은 것만 기준으로 하면 군사학과는 뺄게요. 그러면 아동학과가 68.7. 그러니까 두 과목, 탐구 두 과목 기준하는 대학 라인에서 인서울만 기준 잡았을 때 제일 밑에 있어서 일단 아무튼 노리고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 서경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략상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안전빵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이나 나군과 이제 같은 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서경대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집단의 그 점수 컷대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광운대는 83점 라인이다. 그러면 다군 써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썼겠습니까? 옆 라인을 쓰지 않아요. 위에 쓰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네. 항공대 요보다 좀 낫죠. 그럼 항공대부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도 쓰는 애들이 존재하지만 이렇게도 쓰는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옆에 있는 컷들을 봤을 그쵸. 때, 자 인천대 저는 거의 대다수가 이거 라인 중심에 위에서 아래로 쓴 친구도 있겠죠. 왜냐면 뭐 추합이 아예 안 나온 거 아니니까. 여기 이제 뭐 특정 과들, 제일 낮았던 과들 기준하면은 이렇게도 뭐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주로 수직 단계나 상향 단계에서 쓰는 애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서경대는 지금 보시면 70% 컷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평균 컷으로 따져 본다고 해도 아마 73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100분의 기준 했을 때. 네. 그러면 77이나 76을 맞으는 애들이 서경대를 쓸 것이냐? 안전으로. 어렵죠. 그렇게 쓸 거면 인천대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갈리는 거지. 서경대가 서울에 있지만 그래도 서경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는 인천대가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얘기하는 지금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이 약간 받쳐 쓴다. 요런 식으로. 약간 받쳐 쓴다 라인 애들이 있을 거고. 저는 그것보다 진짜 노리고 쓰는 애들이 더 있지 않겠나. 사양으로.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 거죠. 왜냐? 컷 차이에서 지금 68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평균이 70이거든. 그러면 평균이 70인 거예요. 지금 서경대는. 두 과목 평균이니까 70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탐구도 최소한 지금 기준하면 탐구 두 과목 기준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3, 4는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소한 3, 4는 맞춘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3 정도. 하나는 3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3.5 정도 맞춘 상태에서 뭐 영어도 한 3 아니면 4 정도 맞췄겠죠. 국어 수학에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밸런스 그렇죠. 맞췄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요 정도 되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서울 아니면 데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원래는 어디를 노리느냐? 탐구 한 과목을 노리러 가야 돼요. 근데 탐구 한 과목을 노리고 가기에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이 편차는 적지만 압도적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 과목을 분리할 수도 있는 거야. 얘네들 계산법은. 탐구 한 과목이 실제로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좋든 나쁘든 444, 너 34 나왔어. 아, 좀 낮은 100분인 것 같아. 애매한 100분인 것 같아.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눈여겨봤을 때 스캔을 쭉 했을 때 딱 봤을 때 서경대? 서울이잖아. 그래도
과 보니까 광고 홍보도 있고 뭐 경영도 있고 뭐 공공인재도 있고 경찰 행정도 있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간은 앞에 있는 학교들에 비하면 결이 조금 틀리다. 그러니까 쓰는 지원자 집단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을 때는 탐구에서의 강점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치로는 나쁘진 않은데 강점을 못 갖고 있는 애들이 서경대에 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거보다 좋으면 그래도 뭐 인천대가 있고 대안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한 과목으로만 따져서 조합을 했을 때 충분히 쓸만한 학교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상명대 네. 이런 학교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명지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버리고 서경대를 썼다고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탐구 두 과목 기준했을 때 4, 3, 4 이런 식으로 한 과목 정도는 우위를 가져간 그걸 못 가져간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기밖에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경대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냐면 탐구 두 과목으로 일단 노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써야지. 써야죠. 그냥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 추합 기준에서 보면은 광운대는 법학부가 56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운대 법학부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로스쿨을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거의 마지막 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노선 같아요. 그래도 광운대 정도 가서 뭐 내가 대학원에 갈 때는 뭐 상위권의 대학원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하시는 게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제일 낮은 게 국제통상학부인데 그 다음이 이제 49명. 가장 낮은 입결이 80.5를 보여준 국제통상학부.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행정학과, 법학부, 국제통상을 빼면은 그래도 다 뭐 19명, 18명 정도 나온 정도. 세종대, 당국대 쓰고 들어갈 정도 컷이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한 거겠죠. 단대 쓸까? 광운대가 낫지 않나? 쓰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아주대, 인하대 마찬가지의 논법에선 네. 광운대가 더 좋잖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광운대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약간 분위기도 있어요. 자, 항공대는 경영학부 이제 43명.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같은 결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무역학부. 44명. 그 다음 경제학과. 40명. 예. 그리고 순수 인문계열 학생들 기준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법학부하고 이제 행정, 국제통상. 아무래도 요게 또 인천대의 문과 계통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는 그 좀 인지도가 높다? 왜냐면 법학부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행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진짜 국가고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행정학과 또 눈여겨보니까. 그리고 인천대 인문계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좀 밀고 있는 시그니처 학과가 바로 저 동부가 국제통상학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보여진다, 라인상. 이제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경영학부. 경영학부를 뺀 나머지가 글로벌 비즈니스 어학부 20명, 뭐 공공인재 16명, 홍보 콘텐츠 10명, 뭐 아동학과 14명 정도. 경찰행정도 9명 정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는 뭐 인기학과 아니면 그나마 요 라인에서 교차가 가능해 보이는 상경계열 학과들은 확실히 좀 많이 나오고 추합이. 그게 아닌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 집단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학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늘어난 것 같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다만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합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워낙 설정되어 있는 지금 입시 결과 컷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낮다고 해서 실제 이 컷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숫자상으로 이 의미를 띠고 있는 거지. 만약에 진짜 그렇게 판단할 거면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의 100분위를 다 더해서 최소 4로 남으셨을 때 그래도 68.7 이상이다.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절대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기준을 잡고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딱 하나. 여기가 탐구 두 과목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 대학들 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받쳐서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향으로 여기를 쓰기에는 좀 쉽지 않다. 가군이든 나군이든 다군이든 좀 놀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점.
다군 자연계열에서 일단 광운대 건축공학과가 82.0으로 제일 높았고 전자 바이오 물리학과가 79로 제일 낮았어요. 항공대는 공학계열이 88 제일 네. 높았고 그 다음에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가 80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가 인천대 그 다음 인천대는 컴퓨터 공학부가 79.5로 제일 높았고 해양학과가 73.2로 제일 낮았다. 그 다음에 서경대는 금융정보공학과가 70.3 근데 제일 낮은 건 나노화학 생명공학과가 68.5 일단 지금 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 항공대 공학 계열이 진짜 속된 얘기로 폭발했거든요. 여기 8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광운대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러네. 압도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높았을까라고 따져본다면 일단 광운대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인천대도 그렇고요. 서경대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기계계열 학과가 다군에 없어요. 광운대 기계계열 학과가 없죠. 다 전자 쪽이네요. 인천대도 지금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잖아요. 기계계열 학과들이 없죠. 서경대 없죠.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기계 같은 이 공학계열 학과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추학 기준하면 46명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 받쳐 쓴 거죠. 그 윗라인에서 아무튼 공학계열 쓴 애들은 네. 다군에서 아무튼 낮춰서 써야 되는데 광운대? 근데 기계 아니야. 난 기계 아니면 안 쓸 거야.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걔네들 입장에서 저거밖에 쓸 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상명대나 명지대나 쓸 건 아니고 왜냐면 상명대도 기계계열과가 없고 명지대는 있는데 명지대는 용인이잖아요. 그쵸. 멀고 그러면 대체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만큼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렇게 높을 리가 없죠. 거기에 이제 몰빵이다. 보시면 되고 그걸 빼면 항공대도 결국에는 다 80 정도 컷. 광운대도 80. 항공대도 평균적으로 80 정도. 인천대가 확실히 그거보다 밑에 단계에 있죠. 그래도 한 76은 돼야지만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 서경대가 그 밑에 라인이죠. 네. 거의 69니까 70.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광운대 항공대를 쓰는 애들은 위에서 아래로 쓰는 이른바 안전빵이라고 생각하고 썼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인천대부터는 저는 안전빵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되 그걸 쓸 수 있는 정도 애들이 거의 79, 78 요 정도 77 정도의 백분위를 가진 애들이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위에서 아래로 썼다고 보기 좀 어렵죠. 거의 옆에서 썼다고 판단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과에 따라서 이동했을 쓸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맞다. 네. 주로 서경대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70이잖아요. 어떻게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써가지고 저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인천대 정도를 가군에서 쓰는 친구들이 다군은 인천대를 쓰는 게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내가 서경대 쓰겠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탐구 한 과목에서 상명대나 이런 데 쓰는 애들이 좀 애매한 것 같아. 다군에 뭐 딱히 쓸 게 없네 하는 애들이 쓸 가능성이 있는데 즉 요렇게 썼을 가능성이 꽤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게 광운대와 항공대, 인천대, 서경대의 약간 틀린 결이겠죠.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제가 다 묶은 거는 그냥 탐구 두 과목이어서 묶은 거지. 뭐 다 레벨이 똑같다고 묶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반증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요 입시 결과와 저는 이 추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흐름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올해도 비슷할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쓴다라고 흐름상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점수가 안 되는데 가운데 항공대를 우겨갖고 상향으로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쵸. 그 한 장을 그렇게 날리는 순간 망하는 거니까. 70대 후반이다, 그럼 인천대. 70대 중반이나 초반 정도 라인인 것 같다. 그러면은 다군은 서경대를 눈여겨봐라. 그게 맞는 거다. 이미 이 결과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 라인부터는 수능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애들이 빠글빠글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그 수능이 불수능이나 물수능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특히 불수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요거보다는 무조건 0.1컷이라도 더 높은 애들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된다. 지금 보고 계시는 컷들이 70% 컷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 70% 컷을
90% 컷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쓰시길 바래요. 왜? 진짜 올해는 저는 보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불수능이었다, 점수 컷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거 탑 10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만 허용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대학은 실제로 그런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점수권이 좀 낮은데 우리 불수능이니까 이렇게 써도 맞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점수로 못 들어갈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왜? 요거 뺀 나머지 특히 제가 볼 때 요 77% 컷부터 밑에 있는 라인들은요, 실질적으로 불수능이 물수능이든 오히려 불수능일 때가 여기는 점수 컷이 더 높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 정도는 애들이 맞춰내니까. 그렇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높아진 게 아니에요. 40문제가 있으면 기존에는 5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불수능이 되면 한 10문제 정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10문제가 더 확 어려워지냐?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 떨어졌을 것이다. 떨어질 애들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질 애들만 떨어졌는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불수능인 거지. 실제로는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4등급 애들 입장에서는 물수능도 어려운 수능이고 불수능도 어려운 수능이에요. 똑같은 수능이죠, 그냥. 5등급부터는 어렵다 쉽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 문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해. 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라인이 3등급 초반부터 3등급 후반 라인 애들들 아니면 4등급 급초일 애들들의 혼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써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인식을 하셔야지만 올해 정말 성공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함만 간단하게 보면, 네. 광운대는 정보융합학부 102명, 전자통신 81명, 전자융합공학과 92명, 전자재료공학과 67명. 예, 말씀드렸지만, 예, 안정빵. 예. 맞네. 예, 그거밖에 없죠. 네, 딱 봐도 이렇게 올라간 수학이 친구들이, 딱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추합이라는 게 이 친구들이 낮은 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보다 하나라도 위로 가니까. 광운대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마지노선이에요. 그렇죠. 네, 맞네. 항공대 공학교에 보세요. 88인데 46명.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 44명, 신소재 공학과 31명.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좋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들이 갈리는 거죠. 서울이 아니구나.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지. 저 공학교 아닌 애들 입장에서. 자, 인천대 제일 많이 나온 거 62명. 컴퓨터공학부.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38명.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물리학과 26명이에요. 도시환경공학과 뭐 24명. 뭐 인베디드 시스템공학과 23명. 컴퓨터공학부하고 정보통신공학과 정도만 빼면은 나머지는 수평적으로 이동에 따라 보는 게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가군이나 나군에서 광운대나 항공대를 썼어. 그럼 내가 다군에서 광운대나 항공대 쓸 수 있느냐? 못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결국 타협점이 붙나? 그럼 인천대 써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기준점에서 수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향인 거죠. 결국 그렇죠. 이것도 다 하향인 네. 거예요. 하향이지만 어떻게 내가 하향으로 인식을 하느냐? 2칸 하향이냐? 1칸 하향이냐? 그 정도 기준. 네. 서경대 소프트웨어학과 60명, 전자컴퓨터공학과 40명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빼면 나머지 2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쟤네 두 개를 뺀 나머지, 특히 여기 물류부터 줄줄이 있는 사탕들. 네. 얘네들은 추함 인원까지도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최소 인천대 라인에서 넘어왔거나, 아니면 한 과목을 노렸던 그 비슷한 라인에서 노렸거나, 거꾸로 밑에서, 오히려 다군을 상향으로 써봐야 되겠다. 점수 되는 애들이, 여기는 이런 마인드도 있지. 야, 점수가 되는 애들이 왜 서경대를 써? 이 마인드도 있는 거야. 이거 생각을 해봐. 아니, 100분위가 77이 나오는 애들이 미쳤다고 서경대를 쓰겠어?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쓸 거면은 내가 볼 때 합리적인 건 이런 거야. 가천대 물치 써야지. 그치. 네. 차라리 네. 그건 써야지.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 69, 68인데 100% 것까지 했다? 와, 그럼 제가 볼 때 한 67, 66도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66에서 서경대 걸리면 대박인 거거든. 그렇죠. 네. 거의 내가 볼 때 거의 학교 가면 동상 세워줘야 돼 얘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기를 써?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이게 이제 붙기 시작하는 라인인 거야. 왜 여기를 쓰는 거야 도대체? 왜 여기를 내가 써야 되지? 아니면 왜 내가 여기를 버려야 되지? 이게 등장하는 라인이 지금 보시면은 두 과목의 인설 중하위권 라인. 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 중에서 두 과목으로 이제 활용하는 대학들은 이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 과목,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탐구 한 과목만을 활용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볼 건데, 다음 주는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결 컷을 그냥 거기 보이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참고로, 한 과목이지만 이렇게도 전략상 활용들을 한다. 근데 그거는 뭐 자세한 거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슬슬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올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날. 네. 이 영상이 나가는 그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수능 성적표가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시면 화가 나신다 해서 성적표 꾸기지 마시고 고의 모셔서 확인 잘 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100분이 정확히 보시고 표준 점수 꼭 확인해 주시고 등급 꼭 확인을 해서 내가 현재 상황에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쓰는 게 단 하나라도 내가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느냐. 그쵸. 이거를 이제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실 그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